네, 안녕하세요. 육아와 자녀 교육의 진심인 현실엄마가 운영하는 채널 초등 나침반의 해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몇 해 전부터 계속 화제의 키워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가장 핫한 키워드, 특히 초등 저학년 엄마들 사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단어죠.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첫째 아이가 EBS와 또 메가스터디에서 주최한 그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보게 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같이 공유를 할게요. 네, 이렇듯 저희 아이가 사교육 하나 없이 문해력이 상위를 차지한다는 이런 결과를 갖게 했던 그 비밀이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정리해 보니까 다음에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는요, 문식 환경을 만들어 주자입니다. 네, 문식 환경. 집안 환경을 이 책 읽는 분위기로 만들자는 건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가장 모범이 돼야 하고, 우리가 육아를 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좀 가장 최선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아이들의 독서를 이끌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 그랬냐 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제 일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정말 많고 아이들 앞에서도 휴대폰 보는 모습을 많이 노출시켰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했던 작은 행동이 별것 아니고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 책을 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책, 좋아하는 책을 일상에서 이동할 때마다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도 틈이 나면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읽건 아니면 연출이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출이면 어떤가요? 사실 아이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만 계속 보이느니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부모로서 연출이라도 책을 보는 척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휴대폰도 보지만 그 책을 계속 내가 읽고 있다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줬어요. 또 하나 더 했다면 아이들 책을 제가 읽는 거예요. 아이들 책을. 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책 어린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책을 아이가 좋아해서 사줬는데 예를 들어서 5권을 사줬다 하면 이제 아이가 읽기 시작하는 책 말고 다른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저도 읽어요. 그 책을 읽으면 근데 사실 그 책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재밌게 읽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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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너무 이걸 흥미있게 읽다 보면 그 독서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저희 둘째가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누나랑 엄마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재밌어하고 하면은 슬쩍 와서 관심 가지고 또 저희가 그 책을 이렇게 놓고 가면은 나중에 혼자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씨앗이 결국은 저희 둘째가 그 책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싹을 틔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소한 노력이라도 이 문식 환경, 집안 환경을 문식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째로는요, 저희 첫째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접견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아이가 만약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엄마한테 물어봤다, 아빠한테 물어봤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왔다. 내가 이 아이에게 한자어에 대한 뜻도 알려주고 그 어휘의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접견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어잖아요. 이 접이 그 있다, 이어주는 거, 있다, 접자고 또 견이 볼 견자죠. 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사실 이런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또 지나가거나 또 네가 찾아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주로 그 네이버 사전이나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좀 이 두꺼운 거 사전 혹시 다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한테 사줬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두꺼운 사전을 찾아요. 접견이란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접자로 시작되는 다른 단어들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목
접견이란 뜻은 이런 접자, 이런 견자에서 접견이란 뜻인데, 이 접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접목이란 단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접근이라는 단어로도 또 쓸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접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양한 어휘의 예시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계속 어휘 확장을 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한자어에 굉장히 뭐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냥 알고 계시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지만, 저도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네이버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사전 하나 사셔서 아이랑 같이 찾아보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작은 노력을 하나하나 할 때 아이한테 굉장히 그게 뇌리에 잘 박혀서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어떤 다른 책에서 접으로 시작되는 다른 단어들을 알게, 이때 엄마랑 같이 얘기했던 이 단어구나 하고 아이의 어휘와 문해력이 그렇게 하나씩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그때 상승한다는 거를 제가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저는 좀 아날로그하게 이렇게 직접 두꺼운 사전을 마련을 해서 아이랑 찾아봤지만 요즘에 정말 책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 만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내돈내산인데요. 그 이서윤 선생님 아시죠? 굉장히 초등 저학년 엄마들 사이에서 진짜 인기 많으신 이서윤 선생님께서 이 초등 한자 어휘 인력이라는 요런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최근에 만드셔서 저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매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이 간자, 그리고 중간에 간식을 먹어주는 것, 이렇게 그 간자가 쓰인 문장도 넣어져 있고요. 옆 사람과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세요.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야. 그리고 어휘풀이에서 이 간자가 들어간 제가 그동안 했던 그 단어의 확장을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중간, 간식, 간격, 야간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워킹맘들 내가 시간이 없고 또 케어해줄 시간이 모자라서 좀 늘 미안하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왜 벌죠? 네, 아이들에게 좀 투자 많이 해주기 위해서 또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버셨으니까요. 이렇게 이거 투자하셔가지고 내 노력의 시간을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어떤 작은 노력은 끝말잇기예요. 끝말잇기.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끼리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딜 갈 때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바깥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차에 이동 시간대마다 저희는 되게 끝말잇기를 정말 많이 하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첫째는 뭐 하자 하면 되게 잘하는 그런 아이인데 둘째는 우리 끝말잇기 할래? 라고 하면은 싫어요.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고수 자 봄이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던지고 자 숫자로 시작하는 거 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냥 훅 들어온 그 공격에 뭐 수질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단어를 말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건이 하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결국은 게임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승부욕도 아이들 자극이 돼서 좀 없는 단어도 좀 기억에서 막 끌어내고 없는 단어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만들다 보면은 그 단어는 없는 단어 같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작은 놀이들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문해력 향상의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책들을 잘 이해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결국은 그것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이제 직업을 가졌을 때 일적으로도 훨씬 더 그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비단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문해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 하나 없이 집에서 단순하게 했던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과 네,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